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36분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긴축 우려가 사실상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 앞으로 또 지표가 발표되고 FOMC 회의가 있으면서 또 어떻게 또 무슨 우려가 등장할지는 일단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긴축 우려는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그런 긴축 우려, 이런 우려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악재가 일단 없어진 겁니다. 그죠? 명시적으로 시장에 드러난 악재가 긴축 우려였는데 긴축 우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그로 인해서 이제 급등,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파티를 하고 있어요. 기존 몇 달간 좀 올랐는데 최근 한 달 정도 최근 한 달 정도 어떤 상승에 대한 피로 감소와 조정을 좀 했었고 어젯밤 이제 그 좋은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 급등, 다시 이 재상승을 시작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어제 급등을 했고 유럽 증시도 어제 급등을 했고 그래서 오늘 아시아도 보시다시피 같이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금리와 달러와 관련된 금리와 달러 이야기도 드렸는데 달러 같은 경우는 특히 대폭락을 하면서 6개월간 지켰던 그런 전저점을 아예 붕괴시키면서 새로운 추세의 시작. 나는 이제 더 하락을 하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뭐 그런 의미들은 네, 어젯밤에 그런 재료, 어젯밤에 그런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근데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사실 뭐 그런 부분은 또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는 이제 축포를 터트리고 환호를 하고 주식시장은 더 올라갈 것 같고 달러는 더 떨어질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증은 해야 됩니다. 검증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를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고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붕괴 그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안착을 했으면은 이게 하루 만에 딱 확인이 돼서 완전히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한 통상 1거래일 뭐 혹은 뭐 어떤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의 그 안착 혹은 붕괴에 대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당장 이제 그런 검증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건데요. 그런 검증 과정이 어떤 하나의 좀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자에 좀 해당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공격적으로 좀 오늘 아침에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뭐 지금이다, 뭐 오늘이다, 내일이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긴 썼는데요. 다시 한번 뭐 강조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나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욕심이 좀 작고 나는 조금만 먹을란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직도 더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 거고요. 또 그리고 뭐 반면에 이제 나는 욕심이 있다.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볼랜다 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막 오늘 밤, 뭐 혹은 뭐 내일 밤, 이래 뭐 이제 그 어쩌면 그 지금 이 순간 움직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어떤 그 뭐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공격적으로 가장 공격적인 분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뭘 할지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그죠?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는 상방 베팅을 한다, 주식을 살 거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죠, 그죠?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중에 뭐 저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어쨌든 보인 거니까 난 저걸 보고 주식 사겠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아래쪽으로 베팅할란다. 뭐 가능합니다. 뭐든 다 가능해요. 중요한 건 일단 근데 이제 본인의 선택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겠죠, 그죠?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하방 투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젯밤에 올랐다라고 해서 뭐 저의 생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 기회일 수 있다, 오늘 내일일 수 있다라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밤, 뭐 내일 밤, 뭐 이렇게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그 구간 안에서 무슨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하방 베팅은 뭐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어딘가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은 뭐 조금 좀 예외로 치더라도 미국 증시는 일단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예외로 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증시, 뭐 일본 증시 혹은 뭐 유럽 증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오늘 뭐 급등을 하고 어제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 이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의미는 느낌상은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이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위쪽에 저항 넘어가고 나서 뭐 일단 더 뭐 상승을 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직 못 넘어갔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명백한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입니다. 뭐 저항도 안 넘어갔는데 뭐 자꾸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가요? 이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달 전에 고점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굉장히 강하구나.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때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때도 분위기가 어땠나요? 7월 3일 날도 7월 3일 날에 시장이 급등할 때도 여러분들은 아마 똑같은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야, 겁나게 강하네. 반등시 매도 전략 하려 기다렸는데 막상 시장이 너무 크게 오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음번에 해야지.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도 무지하게 강하네. 이거 물가지 표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하방은 끝난 것 같네. 지금 다들 아마 이때 생각이나 아마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뭐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일단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런 자리와 매우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어쨌든 심리적인 이야기는 참고적으로 좀 들으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건 어딜 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강했었더라면 얘가 일단 여기까지 빠지지도 않았을 거다. 코스피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를 이미 몇 번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이미 뭐 일단 상승 추세는 끝이라고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 끝났다고 이야기한 게 아마 7월 7일인가 7월 6일 날쯤 됐을 거예요. 그죠?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단기 하락 추세 이야기한 건 6월 20일 날이었을 거고, 이제 아예 상승 추세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게 7월 6일, 7월 7일쯤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은 끝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넘어가면 넘어간다라고 인정해주고요. 아직은 안 넘어갔으니까. 사실 뭐 한국 증시, 뭐 독일 증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 어딘가 넘어가지 않은 그런 증시들은 사실 너무 대응하기가 사실 지금 난이도가 저는 굉장히 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정작 어려운 거는 이제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뭐 넘어가거나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한 척하거나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킨 이제 약간 좀 그런 정말 예외적인 그 몇몇 자산들은 대응이 정말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이제 어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뭐 한국 증시,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딘가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방 베팅하는데 사실 뭐 쫄 게 있나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변동성 확대까지 됐죠, 그죠? 지금까지 특징들 보세요. 항상 변동성 확대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금융시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낚시에 비유해갖고 이런 표현 드렸는데, 그 조용하던 수면에 드디어 변동성이 터져갖고 막 찌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낚싯대가 막 강력한 입질을 그 강력한 입질이 와갖고 막 낚싯대가 덜덜덜 떨고 있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기다렸다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표현들, 지금 어쨌든 분명히 변동성은 확대된 걸 맞으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이 변동성 확대가 어딘가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은 또 반대에 충분히 베팅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쫄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생각 그대로 그냥 이제 담담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되면 도망가면 그만이다. 투자하면서 조금의 손실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수영하면서 몸이 안 젖을 수는 없다. 그런 표현들 드릴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기술적인 이야기 딱히 다른 게 필요한가 싶습니다. 일단 어쨌든 공통적인 건 변동성이 확대됐다. 그리고 어딘가를 못 넘어가는 데가 대부분이다. 지난번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 이번에는 직전 고점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 그리고 물가지표라는 재료가 어젯밤에 발표됐는데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시장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선반영하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젯밤에 그 재료가 등장을 한 셈입니다. 그죠? 재료 노출은 됐고, 재료 노출을 하면서 시장이 폭죽놀이를 했으니까 이제 그에 맞춰서 뭔가 이제 반대적인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당장 7월 달에 긴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7월 달에도 25bp 올립니다. 그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전반적인 뭐 거시적인 그런 상황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예. 시장이 이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으니 기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죠?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하여튼 그 때가 지금 이제 온 것 같고,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랬죠. 하여튼 뭐 자기 할 걸 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죠. 그죠?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뭐 유럽 증시는 어제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본격적인 그거 하는 구간이죠. 이제 어제의 급등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 지킬 수 있을지, 이게 어쩌면 하락 전환의 신호가 아닐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아시아장까지는 일단 환호를 한 거고, 일단은 모든 파티, 일단 폭죽은 일단 거의 다 쏘아 올려진 거예요. 이제 폭죽 뒤 처리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뒤에 있는 청소하면서 진짜로 오른 게 맞는지 혹은 진짜로 내린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잠시 후에부터 이제 시작되겠죠. 그죠? 유럽 본장이 4시쯤부터 열리니까 4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런 검증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일단은 그 환호하면서 아시아장까지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였고요. 예. 오늘은 뭐 특별히 이제 경제지표 발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그래도 좀 들썩들썩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일단 뭐 잘 지켜는 보자고요. 생산자 물가지표 발표가 되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고용지표 발표되죠.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이벤트 발표 특별한 거 없고, 내일 밤부터 이제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니까 이제 뭐 또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네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번 주는 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지표 발표는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있었던 것들 뭐 기술적인 점검들이나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뭐 보시다시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하락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3거래일 동안 하락을 전부 다 되돌리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긴 보였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중요한 지지선을 지금 지난번에 붕괴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더라도 여기 어딘가를 못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사실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재밌는 건 일본 증시는 먼저 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나라 증시들은 이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먼저 올랐는데 얘는 빠졌어요. 하여튼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지지력 보이고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일단 반등하겠다라는 의지. 근데 일단 반등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중요한 지지선을 깼었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뭐 중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세계 증시가 반등하니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죠? 중국은 특히 미국의 긴축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 일단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됐으니까 증시가 오른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삼각 수렴형인데 사실상 이제 상승을 이제 전환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환된 거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유럽 증시는 그 뭐 말씀드렸죠. 이제 어제 급등한 거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할 시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급등한 거, 이 양봉에 대한 검증을 해야죠. 잘 버티면 괜찮은데 못 버티고 이제 무너지면 이게 하방 베팅의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한국 증시는 뭐 일단 보시다시피 뭐 일단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했죠. 그죠? 위에 꼬리가 달리고 음봉이라는 게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345 부근에 어떤 저항이 있음을 일단 약하게 확인을 한 셈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단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보는 게 좋긴 해요. 하여튼 근데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죠. 그죠?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345는 안착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일단 굉장히 의문이긴 한 거고요.
미국이 강한 거지 지금 한국이 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이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사중고점형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저항입니다. 잘들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풋옵션들은 뭐 당연히 다 박살이 났겠죠, 그죠? 풋옵션들이 다들 박살이 나면서 중요한 자리들을 다 붕괴를 시켰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의 이런 급락 폭락이 풋옵션들의 이런 급락 폭락 혹은 이런 선물의 급등 어떤 이런 뭐 급등 폭등이 진짜였는지 이제 한국 증시는 내일부터 이제 그거를 검증을 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오늘까지 이제 폭죽을 터뜨렸고 내일부터 이제 한국 증시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검증 기관 어떤 그런 검증을 하는 기간 안에 우리가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찬스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일 수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봤고요. 뭐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중요한 자리까지. 그래서 이 전저점까지 바싹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는 제 생각엔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더 이상 달러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 붕괴된 건 아니죠. 붕괴된 건 아니라면 여긴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여기서 매수세가 조금만 확인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직까지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지켜보면 된다. 달러 인덱스가 전저점을 깬 거고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 거지. 그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원화 쓰시는 한국 사람이 달러를 샀다 팔았다 하는데 달러 인덱스를 굳이 막 보고 달러 인덱스가 붕괴됐으니까 달러 팔아야겠다. 그거는 또 부적합한 판단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지지선 붕괴 안 시키면은 이건 또 결과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환율이고 뭐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이제 뭐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가야 가는 거죠, 그죠? 잘들 뭐 생각을 해보시면 막상 오늘 이제 보시면 뭐 달러 인덱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최소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일단 좀 버벅버벅거리는 이제 그런 순간까지 좀 오긴 왔습니다. 이 재료 노출된 상황이고 이 5일선이 아마 하여튼 한참 위에 있을 텐데 너무 단기 낙폭과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부터 이런 검증을 시작할 텐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서 이제 더 떨어져야 이제 증시에도 우호적일 거고 뭐도 좋을 거고 그런데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이제 그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뭐 물론 추세적으로 전환은 된 건 일단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부에서 근데 일단은 이게 더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더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막상 오늘 이제 다른 나라들 환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제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막상 오늘은 더 못 갔단 말입니다. 그죠? 뭐 물론 아직까지는 더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점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위헌하고요. 뭐 엔화를 봐도 그렇죠. 엔화를 봐도 어쨌든 여기서 이게 더 가야지 이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 못 가고 있다. 뭐 유로화도 한번 볼까요? 유로화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추가적인 진행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보시면서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불안감들 그런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미국 증시 투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죠? 미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에서 대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참 지금 보시면 사실상 이제 전고점 돌파한 차가고 이건 상승 추세로 이제 완전히 굳히게 들어가는 거고 재상승 시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제가 이제 하방을 그냥 계속 들고 간 이유가 이제 어제의 상승을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들고 온 거예요. 오늘 이제 나스닥이 검증해야 될 자리는 이제 15,470의 안착 여부입니다. 이 종가상으로 완전히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뭐 물론 이제 지금 오후 3시 56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이제 완전히 넘어가 있죠. 완전히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본장 중에 이제 완전히 안착할 거라는 거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지금 이런 시간 외에서의 이런 움직임은 저는 일단 별로 일단 신경 안 쓰는 편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밤은 이제 그런 걸 테스트할 거예요. 15,470이 어떤 이제 조금 좀 끈질긴 관점에서 보면, 지난 한 달간 넘지 못했던 그런 저항이다. 그 저항을 이제 완전히 안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이제 오늘 판단을 할 겁니다. 그거 보고 이제 저도 뭐 더 들고 갈지 말지 일단 판단을 할 거고요. 네,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저 S&P도 뭐 다 그랬습니다. 예. S&P도 어제 사실 이제 4,500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항인데, 지금 현재 10몇 포인트 찔끔 이제 턱걸이로 이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 밤에 이제 그런 거 검증할 거예요. 오늘 밤에 이런 자리 뭐 넘지 못한다면 또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어쩌면, 예,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어떤 지난 한 달 전에 만들어놨던 그 고점의 매물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걸 잘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간의 그 저항의 영향에서 그 못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작지만 소중한 하방 베팅의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굉장히 공격적인 뭐 하방 투자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투기적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밤에 예를 들어 지금은 강하죠, 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베팅은 주로 이제 지금까지 뭐가 좋았습니까? 전강 후 약이 좋았죠, 그죠? 하방 투자자 입장에서 장 초반에 강한 게 어쩌면 하방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들 생각해 보시고, 나는 진짜 나는 고위험이다. 나는 매우 투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오늘 밤에 위험하지만 뭐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 쪽으로요. 진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도망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충분히 한 번쯤은 이제 위험을 감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 물론 현실적으로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 레벨업 되고 돌파 한착된 게 맞는데, 인정은 하는데 이제 아직 굳어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굳어져야지 이제 뭐 확실히 올라간다, 뭐 내려간다 이야기 하는데, 하루 정도 살짝 턱걸이로 지금 안착한 걸 보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인정하기는 조금 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검증해봐야 된다. 그런 과정 중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그래서 오늘 밤에 구체적으로 특히 장 초반에 강하다면은 그게 어쩌면은 좀 하방 베팅에 정말 위험하지만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그 한 달간의 그 저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 전에 6월 15일 날 이때쯤에 있었던 FOMC 회의, 그때 고점 아직도 그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물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만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피로감을 소화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밤에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다들 급격하게 이제 급발진들을 했는데, 이 급발진이 오늘 밤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죠? 주식시장에서 미래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검증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와중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 기회가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작게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안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하여튼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뭔가 해놓고 이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더 뭐 기다리셔도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 오늘 밤, 내일 밤 뭐 특히,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